한 주를 시작하는 정치권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김경재 전 국회의원, 신동준 21세기 정경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이영작 박사가 어디 출장에 가시는 바람에 두 분만 모셨습니다. 기왕 나온 김에 지금 통진당 얘기를 계속 이어서 한번 해보시죠. 어제 통진당 전당대회 그 소식 들으셨죠? 네. 태극기도 없었고 애국가 대신에 임을 위한 행진곡 부르고. 네. 신 박사 먼저 얘기하세요. 하여간 김무성 대표는 뭡니까? 님을 위한 행진곡을 갖다가 인정해주자 공식적으로. 나는 그 여당 대표로서 할 말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 노래 자체는 백규환 작곡에 김종률 씨인가 영혼 결혼식에 5.18 때 했다는데 그 단체가 부르는 노래는 좋아. 근데 국가가 그거를 공인해서 이렇게 해주면요. 민주화도 있지만은 또 산업화, 다 과정이 있어요. 그리고 21세기 현재 말이죠. 민주화를 내세워놓고 하는 저거에 온통 그냥, 객관적으로 볼 때는 이게 종북하고 막 뒤섞여가지고 적어도 다 민주를 가정하고 말이죠. 네. 어제 걔들 황선인이 얘네들도 민주 이거로 어떻게 우리를, 이게 분명히 저거는 북한 쪽에 사주를 받은 것 같은 느낌마저 주는데 말이지. 그거는 이제 검찰이 민주라는 이름으로 이거는 그냥 좋다 이게. 거기서 하라 이기지. 국가가 이거 공인해서는 안 된다 이게요. 나라를 위한 행진곡은 좋다. 그렇다면은 그건 국가 공인도 되는데. 애국가 부르고 나서 임을 위한 행진곡 부르면 되지 않습니까? 먼저. 북한의 지시가 그러지 않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사실인지 여부는 알 수 없지만. 요새 이제 통진당의 최근의 행각을 보면 해산이 불가피하다고 스스로 느끼고 있는 것 같고요. 네. 또 어젠가 또 보도 나왔죠. 비밀문서가 나오고 해서 오병윤 의원이 해산되면 또 만들면 되지 이런. 그렇죠. 또 만들면 되지. 그러나 대한민국 헌법 체제가 비슷한 단체를 만들 때 또 그걸 인정할지 여부는 또 다른 문제니까. 아무튼 간에 제가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한 역사를 보는데 좌와 우의 시각이 다를 수가 있는데 이 체제 안에서 좌파 운동을 해야지. 애국가도 부르지 않고 국회에 대한 경례도 안 하고 그들의 조국은 어딥니까? 그래서 그래가지고 무슨 이익이 된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북한을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꽤 많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북한을 가보지도 않은 사람이 일종의 관념적 월북입니다. 북한이 아주 그럴듯하게 보이고 남한은 전부 착취당하고 어렵게 사는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니 참으로 같은 국민으로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그러니까 1950년대 당시에 제3의 길로 선택하는 그 유명한 소설 있죠. 이청준 씨 소설. 광장. 광장. 광장이 나올 당시에, 공부를 많이 하셨네. 생각이 갑자기. 그러니까 광장의 그 시절에는 나름대로 좀 봐줄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분명히 단호하게 해야 되는 김정일 문제가 이제 김정일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김정은 이게 3대로 가는 거는 이거 꼬미즘 사회도 없고 꼬미즘으로 한 지금 중국은 겉으로만 지금 저거죠. 실질적으로는 저기는 자본주의보다 더한 대로 지금 진행했어요. 중국식 인민혁명. 그러니까 존스 홉킨스 대의 아리기 교수라고 있는데 이 사람의 베이징의 아담 스미스라는 책을 보면은 중국이 미국보다도 더 아담 스미스에 가깝다. 국부론에. 중국은 자본주의화가 아니라 시장주의화를 갖다. 그리고 중국의 지금 현대 해석은 이게 자유주의냐 시장주의냐 자본주의냐 이걸 떠나가지고 중국 전례의 그들의 전통에 따른 그런 시장경제화를 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인데 아니 이건 전 세계 현대 통시적으로뿐만 아니라 공시적으로 통시적으로도 고금을 막론하고 이런 나라는 존재하지 않았는데 아니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최인훈의 광장이 나올 때 상황은 봐줄 수 있어요. 이데올로기 너무 그리고 우리나라가 주체적으로 독립운동 나름대로 했지만은 우리가 인계유지해가지고 독립쟁취한 게 아니었거든요. 당시 상황이. 그러니까 남북이 쪼개 열심히 했죠. 나름 했지만은 주도는 못했잖아요. 일본을 치고 나갈 때. 그러니까는 그런 미소에서 쪼개진 면이 분명히 있어요. 있는데 이 3대 세습으로 들을 때 이거는 이미 게임이 끝난 거고 더 이상
북한을 추종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금 이런 나라가 없는데 그 신은미 씨를 포함해서 미국에 있는 그 재미교포 중에서는 그 외국에 있으면서 세계 돌아가는 게 잘 안 보입니까? 왜 그 북한에 그렇게 좀 미국이라는 게 나라가 다양한 나라이기 때문에 네. 별 사람이 다 있고 네. 또 미국에는 우리가 잘 아는 노길남이라는 사람도 있고 하기 때문에 예. 뭐 그런 사람이 신은미 같은 사람이 얼마나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당시 제가 미국에 있었을 때도 그런 사람이 많이 있었고 네. 1985년에 뉴욕에 북한 사무실을 네. 열 때 그 사람들이 맨 처음 했던 게 돌아온 밀사라는 영화를 상영했어요. 네. 그래서 그 영화를 보는데 친북 인사들하고 이제 우익 인사들이 막 그 영화관 앞에서 쌈박질을 벌이고 이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아까 신 박사가 얘기하는 최인훈의 광장의 주인공 이명주는 네. 북한 사람이 아니라 남북의 이데올로기 갈등 속에서 이걸 싫어서 제3무기를 선택한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북한을 일방적으로 옹호하고 찬양하는 사람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죠. 신인상에 가깝다고 전 봐요. 객관적으로. 저 북한에 지금 하는 행태 보십시오. 아니, 나는 뭐, 김일성의 저거를 높이 평가하는 거 아니라, 70년대 초반까지는 그래도 한국보다도 1인당 GNP가 앞섰어요. 객관적인 데이터에서. 그 박정희 당시 대통령이 이걸 넘어서려고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제 넘어서기 시작했는데, 그러니까 북한도 당시에 김일성 말기에 동사폭이 그랬다고. 우리처럼 같이 개혁개방으로 나가자. 김일성이가 그거를 선택하려고 했던지 모르지만 아무튼 김정일이가 뭐 아버지를 죽였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가지고 완전히 거꾸로 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은. 거기서부터 망조가 들어갔어요. 끝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아이고, 아까 정신, 이게 가깝다는 표현은 어쨌든 그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기 때문에 약간 좀 수정을 요하고요. 자, 어쨌든 이런 상황이 마구 돌아가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북한의 핵 위협, 또 어제가 또 연평도 사주기, 여러 가지 좀 안보 정세도 좀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문재인 의원의 경우는 북한이 핵전쟁 위협은 적절하지 않다. 그러면서 그건 북한을 일단 비판을 일단 하면서 그런데 정부 여당이 북한 인권법을 밀어붙인 대결주의를 일관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야, 이 점은 내가 먼저 얘기하겠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좀 해석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문재인 의원이 명색 대한민국 대통령 후보로 나와가지고 상당한 표를 따온 사람이 지금 이 상황에서 그 발언을 하는 게 과연 적절한지, 네. 그 참모들이 이런 얘기를 해도 되는 건지 사전에 서로 상의를 했는지 의심스러워요. 그리고 지금 상황이 아주 나빠졌는데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 슬그머니 하나 걸은 것. 제가 지난주 어디 가서 강력한 발언을 했습니다. 민주당, 소위 새정치민주연합이 북한 인권법에 대해서 침묵을 하는 것은 정치적 범죄 행위다. 네. 하고 제가 아주 맹탈을 했는데 꼭 그때는 아니겠지만 네. 조금 바꿔지는데 지금도 보면 새누리당의 인권법이라는 것은 북한에 대해서 인권을 좀 제기하자는 거고 네. 이 새정치민주연합의 경우에는 인권 핑계를 내서 북한을 어떻게 하면 지원하자는 입장이니까 차원이 많이 다릅니다. 네. 그리고 거기다가 또 무슨 모병제까지 끄집어내가지고 아니 모병제라는 걸 하면 북한은 140만의 군대가 있는데 우리 50만 60만을 가지고 또 줄여란 말입니까? 북한을 침략하도록 좀 불러들이려고 하는 의도가 있지는 않은가 하고 의심을 받게 딱 맞아요. 그리고 저는 그런 생각까지. 네, 그래서 저는 그러지는 않겠지만 모병제의 문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그건 아이디어로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데 군비 축소라는 건 남북이 같이 해야 합니다. 평화가 정착되면. 그렇죠. 합의하에. 합의하고 우리는 50만 했어요. 예. 우리는 50만 하니까 한 5만 줄이니까 니들은 10만 줄여라. 네. 이런 식으로 같이 줄여야 합니다. 네. 그럴 때 또 수가 많이 줄을 경우에는 모병제를 할 수도 있는데 네. 지금 갑자기 그 위기가 확 올라가는데 모병제 얘기를 끄집어내는 이건 뜬금없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보고 네. 또 모병제의 그 원칙을 좀 살리자면 우리 국방부가 지금 현역으로 징집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적정한 비용을 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적당한 월급을 줘가지고 요새 이제 취업도 어렵고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군대를 가면 상당 수준의 보험금을 받아가지고 네.
나중에 나올 때 네. 그 돈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데 사용할 수 있는 정착대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네. 모금제의 형식을 충분히 갖추면 군의 사기도 올라가고 네. 군의 사고도 없애는 그런 네. 일거양등의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국방부가 그 연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병제, 예, 그러니까 모병제라는 망합니다. 나라 망하게 돼 내가 있어요. 지지한다는 뜻이 아니고. 예. 그 나라 망한다. 네. 네. 저거 보면은 원군 외국에서 지원군 그렇죠. 강력한 나라가 온다든지 아니면 용병을 쓴다든지 용병제를 비판하는 대목이 많이 나오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모병제는 자국 국민으로 한다고 그러지만 겉모양만 국군이지 용병대 성격에 가까운 국군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네. 우리나라 같이 지금 미국 다음으로 빈부의 격차가 가장 크게 OECD 중에서 네. 그래가지고 점점 더 지금 사회 갈등이 이 상황에 모병제로 할 경우 돈 있는 사람 다 빠지고 나라 이게 뭡니까? 상대적 박탈감에 뭐 빈부간 이거 가지고 안 돼요. 절대. 똑같이 군대는 이 나라는 부의 고하 상관없이 많이 배우고 안 배웠고 말이야. 다 같이 가서 이걸 버티는 걸 보여줘야 되고 오히려 말이지 미국이나 영국 이런 데처럼 노블레스 오블리시 정신으로 더 가진 사람이 나가서 네. 한전하는 이런 걸 못할 망정 돈 있는 사람 다 빠지고 나라 이거 국방이 무너지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마키아벨리가 군주가 할 일이 딱 두 가지라고 그랬는데 하나는 백성을 키우는 일이고 네. 예, 또 하나는 군대를 지키는 일입니다. 이거는 군사만큼은 전 국민이 하나가 돼서 나라를 똘똘 뭉쳐야 이게 살아나는 거지. 이거 보십시오. 관자에 나오는 유명한 얘기인데 우자지지 못난 사람 우자의 지혜라는 말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 외교군사의 아주 유명한 얘기인데 네. 주변에 강대국이 많은데도 왕도 평화의 길로 가자라고 떠들면 이게 못난 사람의 길이다 이거죠. 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보다 국방력을 2배, 3배 더 강화시켜도 괜찮아요. 한국보다 못한 나라가 주변에 어디 있습니까?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지금. 이런 지정학적인 나라가. 일본, 미국, 러시아, 중국, 10배, 20배 강한 나라들이 있는데 여기서 모병제 해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정말? 거기다 남북이 대체하고 있는데. 네, 알겠습니다. 흥분하지 말고. 네. 요새 이제 스웨덴의 경우에도 네. 1901년에 국민 개병제 하다가 2010년에 그걸 중단해가지고 러시아가 막 사납게 덤벼드니까 다시 또 모병제를 취소하고 돌아가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다시 모병제를 네. 2010년에 도입했다가 네. 다시 또 징병제로 돌아가려고 부활시키려고 하는 그것은 거죠. 외부의 위기가 있으니까 네. 자기들은 중립국적 위치를 취하고 있다가 이거 안 되겠다 해서 다시 국민 개병제로 돌아가는데 네. 지금 우리나라 동북아시아 근처에 긴장이 그 어느 때보다 고조되어 있는데 네. 대통령 후보를 했다는 사람이 모병제 얘기하는 것은 전혀 시의에 맞지 않다. 그러니까 옛날 말 끄집어내고 자시고 할 거 없이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 이 양반의 대통령 후보로서의 어떤 그 균형 있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의심한다는 뜻에서 여기서 종래 모병제 자체가 나중에 생각할 문제다 하는 얘기. 종래라는 사대- 뜻을 썼어요. 종래에는 그러니까 뭐 지금 당장이 아니고 마지막에 궁극 예. 그 아이디어란 건 누구 못합니까? 네. 한비자에 나오는 유명한 얘기인데 굴공지우이라는 말이 있어요. 굴공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굴공의 어리석은 그 꿀을 굴자인데 그러니까 네. 굴공이라는 가공의 인물인데 네. 이 문재인 의원처럼 밤낮 이렇게 좋은 얘기 다 합니다. 그런데 애국군이 쳐들어오면 까무라쳐요. 그러니까 애국군이 갔다 그러면 일어나고 이런 식의 위세를 떠치는 게 이게 나라 망한다. 한비자가 그걸 질타한 겁니다. 아니 문재인 의원이 넘어갑시다. 그래도 특전사를 갔다 오지 않았어요. 특전사 갔다 오면 뭐예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라 지금 알겠습니다. 일각에서 네. 뭐 북한의 적화 통일에 카페트 깔아줄 일이냐 이런 식으로까지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문재인 일각에서 네. 특전사 병사로 갔다 온 게 천만다행인데 네. 이번에 모병제 문제가 감히 그 입에서 나온 것을 계기로 해서 우리나라에서 부적절한 이유를 대가지고 군대를 갔다 온 사람, 갔다 오지 않은 사람들의 맹성이 필요합니다. 네. 맹성이 필요하고 당연히 국민 개병제를 하고 병사 관리를 잘해가지고 요새도 시시하게 빠지고 하는 사람들 철저하게 잡아놓고 그래서 강군을 만들려면 북한이 우리를 무시하지 않을 것이다 하는 걸로 정리하고 네, 그러시죠. 한비자 얘기를 좀